푸른밤 종현입니다. 전형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요즘엔 뻔하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요, 어떤 부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특징이 확실하니까 어떤 행동을 할지 다 드러나서 뻔한 사람들, 뭐 그런 전형적인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죠. 제가 이 말을 꺼낸 이유, 전형적이라는 건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비할 수도 있다. 이 말이 하고 싶어서인데요. 오늘 만우절이라고 어떻게 한번 장난 문자 보내려고 했던 전형적인 분들 많으시죠? 12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장난 안 받고요. 쫑디 오늘까지만 듣고 내일부터 안 오려고요 하면서 장난 문자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 그런 뻔한 거 말고 이왕 보내실 거라면 더 참신한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4월 1일) 수요일이죠. 첫 곡으로 들으신 곡 블랙 아이드 피스의 I Got a Feeling이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듣네요. 정말 좋아했던 노래.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쓴 곡인 것 같아요. 사람을 신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 아주 기승전결 잘 돼 있는 곡입니다. 자, 7989님, 에이, 어제 푸른밤 만우절은 오늘이라면서요. 당했어. 그래도 첫 곡은 취향 저격이네요 하셨습니다. 뭐 만우절 문자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재미가 없으면 또 소개를 못 해드리니까 어쨌든 참신한 걸로 부탁드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양진화님, 우와 쫑디 철벽. 어젠 방송 날짜가 3월 31일자라고 안 받는다고 해놓고 지금은 4월 2일 됐으니 안 받는다고. 아유 무서워.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랬죠? 그래요. 만우절 오늘부터 시작. 자, 2시간 동안 우리 가족분들 만우절 문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재밌는 만우절 문자를 받았어요. 소개해드릴게요. 010 다시 할게요. 0980님,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껄껄껄껄. 너무 재밌네요. 이런 만우절 문자. 생겼을 리가. 놔두고 혼자 생겼을 리가 없죠. 그래요. 자, 전형적이다. 이 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전형적이다, 저는 나쁜 표현으로, 뭐랄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요즘에는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색깔을 뚜렷하게 내가 뿜어낸다라는 해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가끔은 좋게 들릴 때도 있어요. 전형적이네 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이다라는 느낌도 받고요. 가끔은 너무 뻔한 느낌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전문적이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사려 깊은 오빠씨 함께하는 날입니다. 게스트 중에 유일하게 코너 끝날 때쯤에 스스로 평가를 하셔서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항상 괜찮게 방송을 끝내고 가시는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깊이 있는 상담 해드리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터키항공, 서울사이버대학교, 광명시청, 제영, 위플래시, 인피니티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조심
밤 종현입니다.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욕 하면 떠오르는 음식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시카고 피자와 양대 산맥을 이룬다는 뉴욕 피자, 멕시코의 전통 음식인 타코, 고소한 냄새 때문이라도 꼭 한 번은 먹게 되는 피너츠, 이슬람교의 전통 음식인 할랄 푸드 등등. 특히 워낙 바쁜 도시이다 보니 길거리에서 간편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바로 핫도그와 햄버거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곳, 뉴욕에 가본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SS 버거인데요. 찾기는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은 타임스퀘어에서도 사람들이 무진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찾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엔 맛있는 햄버거를 흡입하기만 하면 되죠. 물론 뉴욕답게 생각보다 좀 비싸기는 하지만요.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여하튼 제가 지금 있는 타임스퀘어, 한국 사람에게도 잊을 수가 없는 장소죠. 바로 이곳에서 12월 31일에 생일을 맞이한 가수가 노래를 했었으니까요. 바로 그 곡, 지겨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타임스퀘어까지 온 김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싸이,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었습니다. 8472님, 아이고 노래 도입부 듣고 잠이 깼네요. 발작 가득 깨어나서 좀 당황스럽지만 깬 게 어디예요. 덕분에 과제마저 하러 갈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듣고 신나게 마무리하시고요. 오늘 푸른밤을 여는 두 곡이 상당히 신나는 곡이었어요. I Got a Feeling에 이어서 강남스타일이라니. 굉장히 EDM 위주의 편곡이 돋보이는 두 곡이었습니다. 자, 뉴욕 이 SS 버거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갔을 때 먹어봤을 때 맛있구나 싶었고, 그 LA에도 들어가고 나오고 버거가 있어요. 그것도 이것도 맛있네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 또 미국 가면 이런 음식을 좀 먹어봐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어봐야 또 맛있겠죠. 다녀오신 분들 후기 이런 거 보내주십시오. 자, 김혜림님, 쫑디 그거 알아요? 여자가 가장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날이 수요일 오후라는 연구가 있대요. 오늘 오후 거울 속에 제가 이상했던 건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이겠죠?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9554님, 어제 비도 왔었지만 오늘 학교 가는 길에 벚꽃이 정말 예뻐서 사진을 찍었어요. 쫑디도 못 봤으면 보세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오, 예쁘네요, 벚꽃. 근데 벚꽃이 좀 아직 핑크빛이 아니고 하얗네요. 화면에 그렇게 보이는 건지 어쨌든 이쁩니다. 예쁘네요. 아유, 벚꽃놀이 가야 하는데 가겠죠. 이번 연도엔 저도. 아유, 왜 피디님 왜 웃으세요? 안 들어갔나?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안 들리시나요? 이 웃음소리? 상당히 가소롭다는 듯이. 네가 무슨... 아니 저를 며칠 안 보셨잖아요. 저 한 3일 보셨나? 3일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속단하세요? 제가 벚꽃놀이 갈 수도 있어요. 한숨? 한숨 길게 쑤시네요. 0567님, 쫑디 저 수학여행 왔어요. 무려 김해에서 서울로.
비 올까봐 걱정했는데 비 안 와서 완전 재밌게 놀고 있어요. 내일 너구리 월드 가는데 기대 중. 친구랑 같이 밤에 라디오 들어요 하셨습니다. 서울로 오셨군요. 이것저것 많이 보고 가시고요. 너구리 월드 참 재밌죠. 저도 데뷔 후에 한 2번 정도 가봤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그 스크림, 영화 스크림에 나오는 가면 있잖아요. 그 가면을 쓰고 갔어요. 그 온몸을 새까만 옷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스크린 가면으로 쓰고 얼굴을 가리고 갔었는데 다들 연예인인 걸 알죠.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왔던 기억이 있네요. 자, 재밌게 놀고 수학여행 추억 만들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2곡 듣겠습니다. 프리실라 안의 Fine on the Outside, 이 곡은 조예슬님이 신청하셨고요. 포터블 그루브 9의 아멜리에, 이 곡은 동동이 님이 신청하셨습니다. 2곡 듣고 올게요. Never had that many friends growing up, so I learned to be okay. 노래 2곡 듣고 오셨어요. 프리실라 안의 Fine on the Outside, 그리고 포터블 그루브 9의 아멜리에 들으셨습니다. 정은지님이 오늘 어떤 코너 하는 날이죠? 선곡이 상큼하고 다양하네요. 오랜만에 생방 들어서 적응이 안 돼요. 세수하고 와서 차분히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종현의 프리스타일 함께 하시는 날이에요. 선곡이 상당히 상큼하죠. 프리스타일이에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릴게요. 3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마이 버킷리스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동숭아트센터 꼭두 소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10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오픈런으로 공연 중인 연극 작업의 정석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연극 순이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4월 9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스타 작사가 김이나의 작사 이야기, 김이나의 작사법,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우리 가족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티켓과 도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광고 듣고요. 사려 깊은 오빠씨로 돌아올게요. NBC FM for you. 푸른밤으로 745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오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오빠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저도 좋아하고 있던 오빠여서 덥석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만우절이더라고요. 왜 하필 오늘 고백을 한 걸까요?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귀여운 거짓말과 장난이 허용됐던 오늘, 누군가에게는 또 고민이 한 움큼 쌓였겠죠. 이 시간만큼은 진실된 상담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지영 씨와 함께합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네, 누구보다 진실된 상담꾼이죠. 상담꾼이래. 저 발음이 안 좋아요. 상담꾼이죠. 자화자찬도 모두 진심이신 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푸른밤의 돌직구남 이지영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왜 계속 비웃어요? 네? 아니, 재밌어가지고 오늘. 뭐가 재밌어요? 돌직구남이라고 하니까. 돌직구남. 항상 솔직하시고. 솔직하죠. 끝나고 이렇게 자기 평가하실 때도 상당히 솔직하시고. 자기 평가할 때 특히 더 솔직해야죠.
그럼요. 맞아요. 예. 항상 만족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감동하죠. 만족뿐이겠습니까? 오늘 정말 잘했어. 예. 스스로 이렇게 머리를 쓰담쓰담. 칭찬해주고. 맞아요. 자, 오늘 만우절 예. 4월 1일 만우절이었어요. 재밌는 거짓말 좀 하셨나요? 제가 좀 재미없게 밋밋하게 사나 봐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네. 뭐 감흥도 없고 그래요. 뭐 거짓말 한 것도 없고 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장난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뭐 그런 날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만 다 장난치고 재밌고 나는 지나고 나서야 이제 만우절인 걸 깨닫고 그렇죠. 어제 만우절이었다며? 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보면 참 재밌게들 잘 오늘 하루를 보내던데. 그러게요. 제 인생에선 항상 없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만우절이. 예. 저는 어렸을 때도 쭉 챙기다가 재작년부터 안 챙기기 시작한 것 같네요. 작년에 좀 제가 만우절날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작년에. 네, 그러면서 친구들은 믿지도 않고 막 그렇게 되면서 왠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처럼 다가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좀 왠지 거짓말 안 그 장난스러운 거짓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만우절은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일은 없어요. 어쨌든 기억에 남는 만우절 장난 이런 건 없으세요? 저요? 네. 정말 뭐 옆에서 없어요. 본 게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으로 경험했다거나.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남는 것까지는 아니고 네.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큰 싸움이 나는 걸 목격한 적이 너무 많아서. 네네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짓궂고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참지 못하잖아요. 순간 욱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못 참아서 만우절 때 거의 뭐 싸움으로 많이 번졌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또 그만큼 또 학창 시절 혈기왕성하니까. 예,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주변에. 네네, 맞아요. 예, 저는 뭐 절대 그런 학생은 아니에요. 이정 씨는 참 침착하셨을 것 같아요. 이겼죠 싸움. 멋있어. 멋있어. 이기는 남자. 낮이 밤이.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는 남자. 다 이기려나. 승리자네요. 예. 뭐 SNS 보니까 콘서트 리허설 하고 오셨다고 하던데. 내일부터 때문에, 토이 콘서트 있어서 리허설 그렇군요. 했었어요. 어때요? 콘서트 이번엔 토이 콘서트 어떤지. 글쎄요, 그냥 무대가 뜨거운 안녕이라는 노래를 제가 할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네. 그거를 한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연주와 편곡으로 하니까 새롭죠. 그래요. 멋있는 무대 꾸미시고요. 오늘 푸른밤도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토이 콘서트에 너무 온 신경을 쏟으시느라 소홀하시면 안 돼요. 오늘 상담에. 그 토이 콘서트에 신경 별로 안 썼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푸른밤 가족들의 다양한 고민도 실시간 상담으로 받고 있죠. 어디로 보내주면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문자 번호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푸른밤 가족들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원모 찬스의 리얼 러브송 듣고 올게요. 무얼 하나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려 고민하고 또 생각해. 원모 찬스의 리얼 러브송 듣고 오셨어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사려 깊은 오빠씨 이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김주현님, 저 토이 콘서트 막공 가요. 지영님 뵐 생각에 설렘 토요일날 봬요 하셨습니다. 며칠 하세요? 3일이에요. 3일. 목금토. 그럼 네. 마지막 날 뵙겠네요. 주현 씨는. 네, 그래요. 시니컬한 남자. 이러고 싶었어. 설렘이라는데. 네, 그래요. 너무 토요일날 기분이 좋은데.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토요일날 와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토요일 그래서요 왜? 어쨌든 오늘 자, 이러고 싶은 날이에요. 그래요. 자, 푸른밤 가족들 사연 만나보죠.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L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이라서 안 좋은데 좋은 척, 좋은데 싫은 척을 못해요. 친구들이 야, 오늘 나 화장 잘 먹었니? 이 옷 새로 산 건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가식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상처받고 짜증을 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진솔한 말들이 듣고 싶을 땐 다들 저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거짓말과 리액션도 사회생활의 한 부분인가 싶더라고요.
회사 부장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많이 던지시는데요. 다른 직원들은 웃기지도 않는 얘기에 다들 까르르 거리고 박수를 치면서 잘 웃는 거예요. 근데 저만 안 웃고 그냥 있으니까 부장님이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표정이 왜 그래?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 때문에 괜히 분위기도 싸해지는 것 같고 억지로라도 웃었어야 하나 싶은 거예요. 회의 시간에 부장님 의견이 썩 좋지 않아도 다른 직원들은 괜찮은 것 같다고 한마디씩 하는데 저는 얼굴에 별로라고 이미 써있는 데다가 입을 꾹 다물고 있거든요. 그럼 또 부장님이 한마디 하시고 왠지 다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낯간지러운 말을 잘 하는 성격도 넉살이 좋은 성격도 아니라서 억지로 뭔가를 해야 하는 분위기가 좀 힘이 드네요. 사회생활을 하면 안 좋아도 좋은 척하고 억지로라도 리액션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걸 잘 못하는 제가 문제인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감정 표현에 너무 솔직해서 사회생활의 벽에 부딪힌 엘림의 사연이었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러신 분들 있죠. 솔직해서 네.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 네. 있을 수 있어요. 이지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감정 표현에. 글쎄요. 돌직구남이잖아요. 저 방송에서는 돌직구인데요. 그 사적으로는 기분 좀 많이 잘 맞춰줘요. 아 정말 네. 친절한 남자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많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차갑게 얘기하는 편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관계가 지속이 되고 풀리는 관계도 있는데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좀 적당히 맞춰줘야지만 하는 관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융통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면 융통성이 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본인을 평가하는 거 정말 실수했어요 지금. 오랜만에 본심을 잘못 드러냈네. 어쨌든 예. 자 그러면 어쨌건 이지영 씨는 잘 맞춰주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건 어때요? 잘 맞춰주는 건 잘 맞춰주는 거고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과 안 드러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정, 잘 맞춰주면서도 얼굴에 드러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저 얼굴에 티가 나요, 근데. 티는 나요. 얼굴에 또. 목소리만 들으면 티 안 나는데 네네네네. 표정은 좀 잘 못 감추겠더라고요. 그렇구나. 행동이라든가 네네네. 몸에서 나오는 그 제스처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뭔가 어색함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래도- 항상 눈치는 좀 채요. 그래도 그러면 호의라는 걸 느끼겠네요. 예, 그럼요. 근데 눈치를 채도 정말 영혼 없어 쟤. 이 정도에서 기분 좋게 끝내는? 그게 예. 되게 호의 아닌가요? 그건 그래도 나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을 하고 그쵸. 있구나라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안 좋아도 좋은 척 이런 리액션 사실 사회생활에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러 그럼요. 명이 살아가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선 필요한 부분인데 김윤희님이 순간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고친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아서 거짓말도 잘 못해서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사실 거짓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하얀 거짓말. 그쵸, 하얀 거짓말. 9697님은요. 저 얼마 전에 회식하는데 부장님이 저보고 너 나 불편해 하잖아 하시더라고요. 나름 티 안 낸다고 노력했었는데 잘 맞춰주려고 했지만 티 났나 봐요. 네. 근데 또 부장님이 너무 편한 그것도 이상해요. 그쵸. 네. 근데 이 지금 잘 맞춰주려고 했다라는 이 노력이 가상한 티가 나면은 또 귀여워요. 맞아요. 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풍길 수 아까 있어요. 얘기했던 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지영 씨가 그렇다. 난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맘 같진 않지만 맞춰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그런 호의를 베푸는 걸 일부러 약간 티를 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사회생활에 대한 예. 뭐랄까 본인만의 방법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4737님 저도 낯가리는 편이라 사회생활 초기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맞출 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해요. 하셨습니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분위기와 상사 기분도 맞출 수 있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약이에요라는 뭔가 수련이 솔루션을 주셨어요. 필요한 것처럼.
자, 엘님 사실 지금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뭐 네. 그 친구들과 뭐 솔직한 감정 표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일할 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좀 네. 그런 부분에서 사회생활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영 씨가 보시기에 뭐 고쳐야 할까요? 저는 본인이 불편해한다 싶으면 고치는 게 당연히 맞겠죠.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네네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 개인적인 사적인 친구들 만날 때 너무 또 똑바른 이야기만 해도 똑바른 이야기만으로 사람 관계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불필요한 정말 쓰잘데없는 이야기 속에서 더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똑바른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일적인 관계는 또 달라서 예. 근데 만약에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속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포커페이스 하면서 긍정해주고 이런 걸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관계 지속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맞아요.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준다는 거는. 권보배님이 부장님이 농담하실 땐 살짝 미소만이라도 지어 보이세요. 저는 맞추기 힘든 상황일 땐 억지로 웃으면 티가 나니까 그냥 미소만 짓는데 그래도 맞춰가는 느낌이라 좀 낫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본인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건 필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남들 다 웃는데 나만 안 웃고 뭔가 섞이지 못하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느끼는 게 저희 샤이니 팀 그 스타일리스트 중에 상당히 시니컬한 친구가 있어요. 예. 이 친구는 웃지도 않고 뭐 물어봐도 대답이 길지도 않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속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문제라기보다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리액션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시니컬하게 리액션을 해도 다들 아유 기집애 막 이러면서 그걸 더 차라리 이야기거리로 삼으면서 얘 봐라 또 시니컬하다 하면서 화기애애지거든요. 예. 그 친구는 계속 시니컬해도 그 안에서 그렇죠. 분위기가 얼지 않는 거죠. 예. 얘는 어떻게 해도 시니컬해. 이래도 안 웃어? 하면서 괜히 장난 더 치고 괜히 옆구리 더 찌른다거나 간지럽 태운다거나.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그렇게 안 웃어요. 그 안에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녹아들어 있으면 괜찮은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엘님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본인 스스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어느 정도 뭐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좀 솔직하지 못한 모습이더라도 어색하더라도 연기를 조금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소속감을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어서 그럴 수도 네네. 있고요. 남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딱딱한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고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왜 웃어야 되지? 저 사람들하고 이런 농을 왜 받아쳐야 되지? 네네. 그런 되게 못된 심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게 많이 자라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김숙현님이 남들도 딱히 하고 싶어서 잘해서 쉬어서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냥 필요하니까 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요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일 수도 있겠죠. 이걸 현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엘림과 같은 고민을 그쵸. 겪은 후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성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인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사회생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저희가. 김세원님은요. 저는 무슨 얘기 들으면 진짜요? 아 정말이요? 이런 식으로 자주 리액션 하는데 저 두 가지 말만 입에 붙어도 뭔가 상대방도 이 사람이 반응해 주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요. 끝말 따라하기. 그러니까 친절한 남자가 되는 법 그리고 뭐랄까 이야기가 통하는 남자가 되는 법. 여자가 얘기할 때 끝말만 따라해주면 된다. 어제 내가 밥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걔를 만났는데 만났는데 얘기하면 계속 그래서 내가 그 걔가 있잖아. 걔가 그랬어? 그래서 끝말만 따라해주면 그래도 친절한 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친절한 남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군요. 뭐 어느 이런 정도, 식으로. 그런 식으로요. 지금 되게 잘하시는데요? 이거 되게 쉽다. 그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도 해봐야지 빨리. 네. 이채연님, 정 표정을 못 숨기겠다 싶으면 살짝 미소 지면서 고개만 끄덕끄덕 해보세요. 지금 하셨어요. 이거요? 미소 지시면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되게 자연스럽죠. 이지용 씨, 되게 말 따라하시는 것도 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요. 편하게 좀 저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누가 뭐 분위기 잘 맞추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맞추면서 서로 좀 쳇바퀴 굴러가듯이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니까 네. 오늘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우리가 맞춰나가는 것들 이렇게 장난치면서 했던 이야기들도 어느 정도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엘림을 위한 추천곡 한 곡 해주시죠.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이언트 메리 노래 중에 마이언트 메리의 혹시 내 맘 같지 않던 시절이라는 노래가 있나요? 마이언트 메리의 지금 엘림이 주신 사연하고 뭐 맞진 않는데 그냥 내 맘 같지 않은 무언가라도 내 맘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해요. 또 제목이 딱 맞는데요. 네, 내 마음은 웃을 마음이 아니지만 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거니까 맞춰보자. 뭐 그런 노래 마이언트 메리의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항상 내가 먼저 가자고 했지 그곳엔 무언가 자, 노래 들으시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희원님, 근데요 여자 말 끝 따라하는 것도 상황 봐서 잘해야 돼요. 자칫하면 밉상될 수 있어요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봤는데 그 사람이 혼자 오셨어요? 네. 네. 왜 이러세요? 그쵸. 왜 이러세요? 잘못하면은 밉상될 수밖에 무서워요. 없겠네요. 무서워요. 이거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이런 그 잘못된 예로 너무 웃겨서. 네. 어쨌건 상황 봐서 끝말 따라하기도 잘해야겠죠. 그쵸. 온 정성을 담아서 상대방 눈을 쳐다보면서 잘 따라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끝말 따라하기도 뭐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노래를 1절 정도 들었잖아요. 예. 이 노래 근데 가사 진짜 좋네요. 내 맘 같지 않던 그 시절. 이 노래하시는 토마스 쿡이라는 네네. 분이 항상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가사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가사 다 너무 네. 좋아요. 맞아요. 마이언트 메리 노래는 다 좋고 또 노래하시는 분이 따로 토마스 쿡이라는 앨범 낸 것도 그렇죠. 다 좋고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에는 가사 잘 쓰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수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자, 슬슬 2부 마무리하고요. 3부에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마음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네. 자, 이제 실시간 상담 만나봐야죠. 우리 가족분들의. 박은지 님이 보내주셨어요. 저 내일부터 헬스 다니려고 하는데요. 출근 전에 갈까요? 아니면 퇴근하고 갈까요? 퇴근하고 가세요. 그래요. 출근 전에 가면 네. 지금 또 봄이고 춘곤증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이면 괜찮은데 내일부터 헬스 시작이니까
체력 아침부터 바닥날 수 있습니다. 분배를 좀 해보십시오. 8549님 소개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군인인데 통화할 때 자꾸 선임분이 옆에서 방해를 해요. 남친 선임이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죠? 까불이구나, 까불이. 이거 제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쵸. 선임 제대. 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자, 9548님. 여심을 녹이는 고백 멘트 뭐가 있을까요? 벚꽃 봐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급한데 힘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힘내요. 좋다. 아니 사실 고백 멘트 지금 혹시 사랑하는 이가 계신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뭐 이거 이 고백 멘트 진짜 다 먹혔다. 이정 씨 있으세요? 저 없어요. 예. 저런 어떡해. 나도 없어요. 넘어갈게요. 최인정님. 혼자 살고 있는데 엄마가 어떤 반찬 보내줄까 하고 물어보시네요. 뭐 보내달라고 할까요? 뭐가 좋을까요? 저 장조림 메추리알 뭐 이런 거. 어우야 먹고 싶은데요. 갑자기 장조림 좋습니다. 예. 장조림 하세요. 최인정님 사연 소개해드렸고 5962님. 5962님 예. 하얀색 체크 무늬가 들어간 남방을 사려고 합니다. 바탕색이 연한 하늘색이 좋을까요? 짙은 하늘색이 좋을까요? 제 얼굴 색은 하얗고 노랗습니다. 하얗고 노랗다? 하얗고 노랗다? 이거 사진을 보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예. 하얗고 노랗다. 바탕색이 연한 하늘색, 짙은 하늘색. 글쎄. 그냥 연한 하늘색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요. 영혼 없어. 뭐 이건 사실 뭐 이걸 푸른 바람에 왜 물어봅니까? 미안해요. 제가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1225님. 저 내일 색깔 또 나왔네요. 저 내일 염색하러 갑니다. 얼굴 환해지는 흑갈색? 봄 여름이니까 분위기 전환으로 카키 브라운? 어떤 색으로 할까요? 이런 건 사진을 보내주셔야 확실하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긴 그러니까. 하지만 일단 계절감 살려서 어떤 색? 저는 그냥 왠지 카키 브라운 쪽이 좀 뭔가 있어 보여요? 그냥 그 발음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카키 브라운 그쪽으로 하세요. 제가 카키 브라운 이 색깔 해봤거든요. 아 정말요? 괜찮아요. 카키 괜찮아요? 브라운. 네. 카키 브라운입니다. 네. 자 정예진님. 내일 인터넷으로 중요하게 신청할 게 있습니다. 편하게 집에서 할까요? 아니면 인터넷 속도가 빠른 PC방을 갈까요? 이거 근데 PC방이라고 다 빠른 건 또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거의 PC방을 간 적이 거의 없어서. PC방이라고 다 빠른 건 또 아니니까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잘 깔려 있는 곳, 선 잘 깔려 있는 곳으로 가세요. 중요한 신청할 게 뭘까? 티켓 사시는 뭐 건가? 티켓팅 같은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1319님 결혼을 앞둔 여친의 친오빠가 저보다 한참 어린데요. 반말은 기본에 차를 빌려가서 사고 내고 주말에 지방까지 심부름도 시키고 이제는 돈까지 빌려달라십니다. 정말 너무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여친의 친오빠 한참 어린데 이거는 뭐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실시간 사연은 짧게 하는데 이건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단을 해야 할까요? 이건 처단감이에요. 일단 처단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무슨 한참 어리다고 했으니까 뭐 관계를 떠나서 결혼을 앞둔 거잖아요. 지금 네. 형 입장에서 그냥 따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야, 너 이거 아니야 너. 아주 그냥 딱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한번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결혼을 못해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결혼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너와 가족이 되는 거니까. 어쨌건 너의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겠니? 인생을 위해서라도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이거는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그러다 안 되면은 결혼도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지방까지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게 상당히 좀 관계 자체가 이상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그쵸. 증거죠. 좀 비상식적인데요, 이거. 그래요. 이거 확실하게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또 여자친구에게 이거 너무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몰래 공원으로 불러내세요. 남자 대 남자로. 예. 김현주님 시험 공부하는데 세계 지리 공부 먼저 할까요? 윤리와 사상 공부를 먼저 할까요? 법과 정치 먼저 할까요? 하셨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윤리와 사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요? 윤리와 사상 하세요? 예. 정지영님 지금 아빠가 맥주 한잔 하고 오셔서 막 집을 치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를 재워주세요. 이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취해서 하는 행동들은 네. 마무리를 해야 내 마음에 들어야 이제 잠자리 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의 의식 같은 그냥 마지막. 두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2377님. 곧 편의점을 시작할 건데 참신한 이름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친구가 어디서 본 것 같은 편의점을 추천해 줬는데 전 좋지만 아무래도 엄마는 싫어할 것 같아서 다른 이름을 생각 중입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 한번 푸른밤 이정 씨 보내드리기 전까지 한번 모집을 받아볼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장명 센스 한번 보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더 좋은 이름 나오면 또 제가 준비한 무언가를 선물로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선물이 뭔진 몰라요. 저도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가족분들의 장면 센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편의점 이름입니다. 편의점 편의점이에요. 이름. 예. 자, 5250님. 일본 여행 다녀와서 영수증 정리하는데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님 그냥 다 버릴까요? 그거 뭐 가지고 있어봐야. 그럼 기념으로 좀 가지고 있어도 좋죠. 굳이 예. 버릴 필요까지 또 없는 것 같고 세금 증빙도 안 되는데 일본에서 쓴 건. 혹시나 한두 장 정도 그냥 네, 일기장에 꽂아두세요. 다 갖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요. 예. 7416님. 고3인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어떻게 해야 공부할까요? 그러면은 우선 그 편의점 장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일단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그거 있어서. 먼저 한번 좀 해주시고. 생각하다 보면 머리에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 자, 생각은-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편의점. 난 네 편의점. 어때요 이거? 난 네 편의점. 좋다. 조현경님. 금요일 날 학교가 일찍 끝나서 시간이 많은데 영화를 이어서 많이 볼까요? 놀이공원을 갈까요? 보고 싶은 영화도 많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은데. 물론 2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날씨 좀 봐서 봄에만 할 수 있는 야외 활동들이 있잖아요. 놀이공원을 그래도 추천합니다. 저는. 그래요. 자, 슬슬 우리 편의점 장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난리 편의점, 가재는 개 편의점 이런 걸 했는데 2839님이 내 집 냉장고 같은 편의점. 이거 좋은데요? 냉장고에 많이 가득히 들어있으니까. 5510님 곧 네가 갈 편의점. 상당히 암시형, 최면형. 예. 곧 간다. 네가 간다. 그러고 있습니다. 오진 않네요. 그래요. 그쵸? 아직까지 그렇게 가재는 개 편의점처럼 이렇게 웃음을 띠게 만드는 이름은 없었어요. 자, 더 받아보도록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이어가겠습니다. 윤상 노래. 네.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오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너만 눈에 맞추면 24시간이 모자라 내가 너를 만지고 네가 나를 만지면 24시간 자,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많은 편의점 이름이 왔어요. 네. 한번 김민정님의 사연 소개해 주시죠. 편의점 보통 24시간이죠. 그럼 24시간이 모자라. 죄송해요. 그래도 좀 귀엽게 24시간이 모자라점. 어쨌건 이 사연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온 건 아닐까 싶어요. 최지원님. 근데 편의점 이름들이 편하지 않게 너무 다 길지 않아요? 그렇네요. 좀 짧아야 편하긴 하겠네요. 네. 4878님. 너의 지갑을 털어드리점. 얼마나 맛있는 과자들이 많을까? 이 정도 이름이라면. 근데 굉장히 찰지게 읽는 것 같아요, 종현 씨가. 그래요? 네. 귀엽게. 0525님 한번 읽어주시죠. 가격이 네 편의점. 가격이? 네 편의점. 가격이 너의 편의점. 상당히 싸다는. 6982님 쉬러 오시점. 5174님. 여긴 물 좀 좋은 편의점. 물이 좋은 편의점. 상당히 물이 좀 좋은 편이에요, 여기는. 5507님 편의점 드소서. 아니, 편히 잠드소서를 잠드소서. 편의점 드소서. 우리 편의점으로 편히 들어왕. 김동현님 쫑디 가재는 개 편의점을 어떻게 이겨요? 쫑디가 준비한 선물 쫑디가 가져가겠어요. 셀프 선물하셨습니다. 네, 솔직히 가재는 개 편의점이 제일 좋아요. 재밌어요. 어쨌든 편의점 이 중에서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로 가재는 개 편의점. 그래요?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신다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편의점 이름이 가장 좋았는지 지금 들으셨던 것들 중에서. 예. 자, 편의점 고민 사연까지 한번 솔루션 드려봤고 이어서 가족분 사연 하나 더 만나보죠. 네. 서울 성북구에서 K님의 사연입니다. 대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혼나고 벌 서는 걸 피하려고 거짓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언젠가부터 거짓말을 해도 더 이상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고 심장이 막 뛰지도 않더라고요. 죄책감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그냥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음에 만나자고 하면 되는데 친구한테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왔어 라고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친구가 너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어? 모쏠은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모쏠인데 2번 연애한 적 있다고 갑자기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닌 남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옛 남친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이젠 대학생인데 학교에서 과제를 깜빡하고 안 해가면 죄송하다고 하면 될 걸 누가 때리는 것도 벌을 세우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제가 너무 싫지만 이젠 뭔가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변명거리부터 찾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속일 수 있을지 그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느새 뼛속까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거짓말. 이게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큰일인데요. 예, 이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허언증일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없는 일을 지어내고 이건 상당히 디테일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쏠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연애한 적 있어요라고 거짓말 지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상관없는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며 전 남자친구였어 라고 얘기하고 굉장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상황도 만들어내고 더 뭐라 그럴까? 희열을 느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지금 쉽게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또 만들었어. 스토리를 만들었어. 스토리텔링을 계속 하는 거죠. 이 안에서 머릿속으로. 희열도 뭐 이상하게 느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버릇이기도 하고. 버릇이 돼버리면 힘들 것 같은데 고치기가 상당히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번이나 한다고 하던데요, 사람이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거짓말을. 사람은 네,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한다고 하니까 10번 이하예요, 그게? 10번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꽤 정확히. 많네요. 네,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종현 씨는? 저도 사실 거짓말 하죠.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도 항상 방송하면서 모든 걸- 거짓말해요? 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하진 않아요. 멋있다. 100%뭐 퍼펙트하게 솔직하게 나의 모든 걸 보여주기도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그냥 재미없을 때도 재밌어요라고 한다거나 웃거나 뭐 이런 것도 거짓말로 카운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굳이 따지면 그것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네. 평소에 거짓말 이런 거 근데 이런 거짓말과 일상적인 거짓말은 다른 거니까. 이정 씨는 어떠세요? 거짓말. 저요. 저는 뭐 이렇게 없는 일을 만들어내거나 네. 변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인데 감정을 감추는 데서 오는 거짓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아까처럼 뭐 첫 사연에 견주어 보면은 뭐 나의 감정을 감추고 상대방 예의를 갖추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감정 거짓말들을 좀 많이 해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정말 재밌다 좋다 네네네. 이런 거짓말 좀 많이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사연 네. 두 개가 큰 사연 두 개가 거짓말을 못해서 걱정인 사연과 거짓말 너무 많이 해서 하는 사연의 두 개네요. 극과 극의 두 청취자분들인데 이분에게는 어떤 해결 방안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누가 봐도 조금 나쁜 거짓말인 네. 것 같아요. 이건 조혜비님은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신만의 룰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조치를 취한다든지요. 그런 뭔가 방법을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줘야 음, 나 스스로도 좀 자제를 하고 인식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윤별님은요.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아직 다행인 것 같아요. 현재의 나를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의 나에게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할 거짓말이 아닌 내가 되도록 하는 거죠. 네. 맞아요. 본인의 지금의 모습을 뭔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항상 뭔가 못난 것 같고 남보다 못한 것 같고 네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실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다거나 게으르면서 오는 이런 거짓말을 할 때 보면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괴감도 들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큰 것 같거든요. 네. 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현아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그렇게 풀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하나 꼭 만들어서 성취욕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마음속이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이 이야기도 맞는 것 같아요. 성취욕을 느끼는 과정. 네. 그리고 그 성취욕을 느끼면서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 결과물을 얻어낸다면 거짓말은 사실 성취욕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앞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너 정말 그랬어? 우와. 이러면서 순간적인 성취욕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뭐랄까 박탈감이 더 클 거거든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성취감을 진정으로 느끼고 눈앞에 무언가를 내가 만들어낸 이뤄낸 무언가를 정말로 손에 잡게 된다면 진정한 성취욕인 거잖아요. 그건 거짓말로 인한 되게 포장되어 있는 성취욕이 아닌 그걸 느끼신다면 거짓말도 좀 줄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김유라님은요. 어느 정도 다들 거짓말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심각성을 느낄 정도면 정말 고치셔야 돼요. 겁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막상 솔직히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뭐 지금 하신 거짓말, 예를 들어주신 거짓말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사실 뭐 그냥 나 오늘 좀 기분이 그렇다. 다음에 보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모쏠이야? 모쏠은 아니지 했을 때 나 모쏠인데. 아 진짜?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 그럼 내가 누구 소개시켜줄까? 이런 식으로 또 그쵸.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될 사안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약속을 못 지켜도 네. 모쏠이어도 어떠한 점이 있어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요. 그거를 감추기 시작하면서 나온 습관들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 거짓말이 만약에 지금은 들통나지 않아서 뭐 관계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하나둘 베일이 벗겨지고 그리고 그 베일들이 공유되기 시작한다면 본인의 인간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들이 만약에 들통이 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진까지 보여준 거잖아요. 네. 내 전 남자친구였어요 하면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지금 종현 씨가 말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관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수준은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관계까지 틀어지는 정도면 그때부터는 병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뭐 병적이다라고 말할 단계는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 스스로 다 알고 계셔서 그 누구보다 더 본인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열심히 생각을 해보세요. 빨리 지금 스스로 느끼고 계시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하셔서 빨리 고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천곡 한 곡 해주시죠. 우선 제가 추천곡으로 가지고 온 노래는 이적의 거짓말인데 네. 네, 이거는 우선 이제 들려드릴 건데요. 갑자기 그런 노래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에 대한 노래가 있었으면 다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 그래요. 뭐 이정 씨는 이적의 거짓말 추천을 해주셨고요. 자, 편의점 사연이 계속 오네요. 좋다. 몇 개만 소개해 주시죠. 8429님 심부름 맛점. 이거 귀엽네. 귀엽다. 심부름 맛점. 심부름 맛점. 1258님 라면 드시점. 김세원님 물건이 싼 편의점. 아하.
상당히 물건이 좀 싼 편이죠. 싼 편이죠. 네. 이곳은 좀 싼 편이죠. 4673님. 야 임마트. 야 임마트. 야 임마트. 마지막에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왔어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칠 시간 되어가나요? 신청곡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눌게요. 이정 씨의 추천곡이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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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이적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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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오셨어요. 아까 고민을 해 하신 2377님은 의뢰만 하고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두 가지 의견을 좀 좁혀주셨습니다. 8429님이요. 심부름 맛점. 5507님이 편히 점드소서. 이 두 가지가 좀 재밌다고 예. 가족분들이 투표를 좀 해주셔서 이 두 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가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네, 2377님이 사라지셔서. 그러게 말입니다. 이 어쨌든 좋은 게 있는데. 그래요. 자, 이제 이정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오늘의 평가. 오늘요? 네. 오늘 장명하느라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사연 읽으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저는 아이디어 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만 너무 많이 했어요. 아유, 뭐 끝으로 하나 해주시죠. 저는 그냥 가재는 개편의점이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정 씨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씨 보내드리면서 토이의 뜨거운 안녕 이정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조금 더 볼륨을 높여줘.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파랗고 하얀 파도가 넘실거리는 동해 바닷가. 따뜻한 봄날 외할머니의 생신을 맞아 모든 가족이 모였다. 이모들과 기억의 조각을 맞춰가며 즐겁게 얘기하는 엄마. 엄마의 환한 웃음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내 엄마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엄마가 엄마의 엄마, 언니, 동생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안주 삼아 한 잔 두 잔 술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낯설다. 신나서 까르르 웃는 엄마의 얼굴에서 언젠가 낡은 앨범 속에서 보았던 양갈래 머리의 소녀가 보인다. 집 근처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옆집 아주머니에게 곱게 깎은 과일을 전해주던 17 소녀. 나도 언젠가 엄마처럼 옛 추억을 간직한 채 내 이름을 잊고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는 날이 오겠지. 문득 나를 이만큼 자라게 만든 엄마의 희끗희끗한 머리와 굵은 주름이 눈에 밟힌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혜진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였습니다. 박선정님, 오늘 선곡 왜 이래요? 안 그래도 봄 타서 싱숭생숭한데 이적의 루시드 폴까지 저 울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흑흑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곡에도 변화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푸른밤에. 임정민님, 저도 엄마가 처음부터 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엄마 어릴 적 사진 보고 엄마만의 인생이 그제야 느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구 어머니, 종현이 어머니, 뭐 정민이 어머니, 선정이 어머니, 이런 식으로 저희가 태어나고 나서 우리에게 우리 엄마가 되고 나서부터는 본인의 이름을 잊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소개할 때도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 엄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이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뺏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기쁨을 드려야 되고 더 많은 미안함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1847님, 사실 오늘 생일이었는데 재수생이라 생일 촛불도 못 꺼서 우울했었거든요. 푸른밤 시간으로 4월 1일이라고 하니 내 생일이 하루 더 남았다 하고 위로하려고요 하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촛불 너무 바빠서 그리고 좀 재수생이어서 정신없어서 못 끄셨다고 하는데 같이 끄죠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후. 축하드립니다. 최지혜님, 쫑디 저 오늘 첫 출근하고 왔어요. 주로 서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일인데 오랜만에 구두를 신고 일을 해서 그런가 집에 돌아오니 발가락이 부서질 것 같네요. 그리고 푸른밤 들으면서 힘내서 내일도 출근할게요. 그래도 푸른밤 듣고 힘내서 내일도 출근할게요. 돈 많이 벌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첫 출근이니까 더 긴장도 하고 힘들고 그러셨을 텐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겁니다. 소다미님, 내일 오전 10시에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 금식인 걸 까먹고 밥 먹고 야식으로 치킨까지 먹었네요. 예약은 다음으로 미뤄야겠죠? 저 요즘 깜빡깜빡하네요. 봄 타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그런 거죠 뭐. 어떡해요. 다음 주에는 금식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찬미님, 쫑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두유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내일부터 다이어트라는 소리가 안 나오길 하셨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이 말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셀카는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다이어트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식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박영재님, 2016년 대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이과생 박요한이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또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종현이 형 라디오 들으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꼭 실속 있게 버텨서 대수능 대박 낼 거예요. 응원해 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박영재님이 박요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아이디인가? 공유하셨나? 어쨌든 그래요. 대박 나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원채영님, 엄마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왔네요. 눈 좀 붙일까? 차에 들어와 라디오 키니 방송하시네요. 목소리가 참 포근하고 좋아요. 조금이나마 불안하고 힘들었던 게 사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괜찮으실 겁니다. 건강 곧 돌아오시길 바라고요. 병원이시여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좀 눈 붙이시고 본인 건강도 챙기시길 바랄게요. 동동미님, 쫑디 방금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첫 여자친구가 생겼다네요. 무려 외국인. 3일 됐는데 100일 선물 뭐가 좋냐는 동생. 첫 연애인 만큼 예쁘게 오래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괄호치고 솔로는 부들부들 유유 하셨습니다. 괄호 닫고.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랑의 국경이 없죠. 그래요. 벽이 없습니다. 예쁘게 잘 만나시고 동동미님도 좋은 분 만나시길 바랄게요. 유진희님 20살 뭔가 풋풋한 나이인데 왜 저는 지금까지 야근을 하고 있을까요? 맨날 혼나고 또 혼나고 너무 우울해요. 입사 4개월 차 앞으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잘 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흐르면서 좀 더 익숙해지는 시기가 오겠죠. 입사 4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얼마 안 된 거예요. 정말 파릇파릇한 시기니까 조금 더 지나시면 많이 배우시고 더 뭐랄까 노하우도 생기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본인만의 방식들을 조금씩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585님 오늘 용PD님 처음으로 오신 날 맞죠? 새로 오신 용PD님은 어떤 푸른밤을 만들어 주실지 궁금하네요. 뭔가 쫑디의 푸른밤 첫방처럼 두근두근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용PD님 처음 오셨죠? 오늘 첫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맞춰 나가고 있고 지금 푸른밤 들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차이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이제 뭐 사람이 처음 만나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라디오는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묻어나는 매체이니까 이제 푸른밤과 용PD님과 저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 조금씩 맞춰 나가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새롭다. 그리고 또 이거 좋은데? 혹은 이거 어색한데? 싶은 것들 많이 또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적극 반영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 최인호님 갑자기 재수에 돌입하느라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재수를 시작했네요. 그런데 친구놈들이 한 달 넘도록 저를 안 찾아요. 10년지기 친구들인데 제가 친구들을 잘못 사귄 건가요? 친구들에게 서운합니다. 위로해주세요 하셨습니다. 10년지기 친구들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한 달 정도 갑자기 무슨 일이 재수 시작해서 연락을 못해도 그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싶어서 연락을 안 하시는 거겠죠.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주세요. 이럴 때 너무 섭섭해 하면서 잘못 사귀었나 보다. 연락 끊자.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좀 10년이라는 시간이 우습잖아요.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본인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차윤미님 곧 친구 생일이라 생일 선물을 사러 옷가게에 갔는데 제가 사고 싶어 하던 옷이 있더라고요.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제가 사고 싶었던 옷을 눈치 보면서 자기한테 대보더니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사주기도 그렇고 결국 사줬는데 기분은 계속 꽁끼꽁끼 했어요 하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친구 생일이니까 꽁끼꽁끼 했지만 친구에게 마음에 드는 선물을 했으니 그걸로 만족을 하시고 예쁜 옷은 또 나오고요. 본인 마음에 드는 옷이 또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양보하시죠. 생일이니까요.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W.N. 웨일의 소년 마법사. 이 곡은 최수진님 신청곡입니다. You can do magic 단 한 번의 손짓에 고운 빛 가득 나의 마음 속으로 Heartache 오늘 방백. 문득 떠나온 여긴 나를 알지 못하는 낯선 풍경, 푸른 그림자, 차창 너머 늘어선 거리, 지친 마음 먼 곳에 흘러가고 움켜쥐고 있었던 아픔들과 집착에 헤매이던 날들, 돌아보면 꿈인 것 같아.
잠시 눈이 머문 그곳에 너의 기억 반쯤만 웃네. 파도에 떠밀려온 그리움도 감은 눈물 스치듯 흘러가고 한숨 섞인 바람에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돌아보면 꿈인 것 같아. 노리플라이의 콤마라는 곡의 가사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일정한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가끔은 떠나야 합니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그동안 보지 못한 내 모습을 만나보는 거죠. 또 다른 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언제든 떠날 준비 되어 있죠.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설레는 마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노리플라이의 콤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